함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학생 10여 명에게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금을 타낸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가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5.5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창원 창동에 유명인의 이름이나 손도장이 새겨져 있는 스타거리가 조성됩니다.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함양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온종일 한 학급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에게 체벌을 가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가했는데요. 학교 측은 사건을 쉬쉬하다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금환 기자입니다. 전교생 140여 명인 함양의 한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2일 이 학교 6학년 담임교사 박모 씨는 학생들에게 집단 체벌을 가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10여 명, 이 학급 학생 절반 이상입니다. 체벌은 교실 화분에 제대로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육적 체벌이 넘어선 폭행은 1교시부터 6교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뺨을 10대 넘게 맞은 학생 등은 온종일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굴이 시커기 목이 들었어요. 네, 목에 상처가 있고 벌써 애들이 이리저리 놀아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학교 측의 대응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로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언론 취재 전까지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을 하고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폭행 사실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며 회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애들 바쁘다고 동작 사정이 가면서 지가 나서는 다 떠올라있는 일을 발생하지 말라고. 학부모들은 문제의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뒤늦은 심리치료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금환입니다.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켜 수년 동안 요양급여금을 타낸 병원장과 원무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병원에 가면 보험금을 타내기가 쉽다는 소문에 전국 곳곳에서 가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형외과 입원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입원 환자 기록엔 3명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명뿐입니다. 또 다른 입원실, 환자가 3명이 있어야 하지만 아예 텅 비었습니다. 모두 입원 환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가짜 환자들입니다. 저녁에 가고 아침에 왔죠. 인계를 몇 번 갔다가 안 맞았어요.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입원할 일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이렇게 허위로 입원해 적발된 환자는 이 병원에서만 최근 5년 동안 30명에 이릅니다. 이 병원은 가짜 환자들의 입원이 수월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산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 병원 원무과장은 환자들에게 전화를 해 입원을 권유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장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가짜 입원을 도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병원은 요양급여금 1억 1천여만 원을, 환자들은 보험금 4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원무과장은 환자 유치, 입원 상담, 보험금 청구 등 역할을 했고 병원장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형식적인 진단. 경찰은 병원장과 원무과장을 구속하고 가짜 환자 3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대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한낮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시민들은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많이 덥죠. 벌써 선풍기 집에 다 꺼내놨어요. 선풍기도 꺼내놓고 에어컨도 한 번씩 돌려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낮에는 한낮에는 돌려야 돼요. 오늘 밀양이 35.5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은 33.6도로 관측 이래 5월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창녕 35도,
의령 34도, 진주 33도 등 해안 지역인 통영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평년보다 6도에서 10도 높은 기온입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어제 밀양과 창녕 두 곳에서 오늘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가정에서는 여름 대비도 빨라졌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장만하려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면은 더 더운 것 같아가지고 선풍기 2대를 살라고 왔어요. 선풍기를 아들내미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내가 쓰고. 이곳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번 달 에어컨 판매량이 30%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그 고기압 영향으로 서풍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맑은 날씨로 일사가 가해지고, 기상청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가 주말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국내외 유명인의 이름이나 손도장이 새겨져 있는 이른바 스타의 거리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창원 창동에 조성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인데요.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영화 중심인 미국 할리우드. 이곳 스타의 거리에는 마이클 잭슨 등 유명인의 친필 서명과 손도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관광객이면 한 번은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런 거리가 창원시 창동에도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새겨질 유명인들은 관광공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캠페인입니다. 창동 거리가 세계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그 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10만 명도 공모를 받아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을 새기거나 손도장을 찍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 남포동의 피프 광장.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명인의 손도장을 찍어 설치하면서 국제시장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찍힌 게 전부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젊은 연예인들 분들이 좀 많이 찍어주시면.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스타의 거리는 다음 달 착공해 올해 말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대학생 봉사자들을 연결해서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복지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쓸쓸히 시간을 보내던 독거노인들에게 손자와 손녀가 생기면서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9살인 옹성자 할머니 댁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는 대학교 청년 봉사단. 딸 셋을 결혼시키고 10년 가까이 혼자 지내던 할머니에겐 새로 생긴 손자 손녀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지점토 작품을 만들며 일상의 피로와 외로움을 떨칩니다. 할선대하고 노니까 좋다. 좋고 어떤 주물러주고 우리 아들 메꾸네만. 창원 의창구청과 창원대학교 노인문제연구실이 함께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독거노인과 청년 사랑잇기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지역 독거노인 10명에게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댁에 방문하는 걸 좀 꺼려하시고 특히나 낯선 사람들이니까 좀 그러신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르신들이 마음 열어주시고 하시니까. 80이 넘는 고령이지만 손주뻘 되는 학생들과 산책과 요리, 공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사회에 나와가지고 활동에 참여함으로 해서 자기 삶의 요역도 고치시키고 살아가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100세 시대를 맞았지만 외롭게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 같은 친밀도를 느끼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최근 경기와 전남에서 발병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차단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소규모 오리 농가와 지난 18일 전남 영암 유경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병한 것으로 확인돼 비상 방역과 차단 예차를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 가축 방역 당국은 이들 지역에서 입식된 닭과 오리에 대해 AI 정밀 검사를 하고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 진양호 등 야생 조리의 활동이 많은 저수지, 소화천에서는 분변과 폐사체 검사를 벌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4,2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유치한 투자는 11건으로 BNK 경남은행과 SK건설이 창녕 대합 일반산업단지에 2,100억 원,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1분기 기업 등 2개 기업이 440억 원,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에 200억 원 등입니다. 투자 협약을 맺는 11개 기업 가운데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외국계 투자가 4건에 1,100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진주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 주호영 의원이 양보해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됐습니다. 여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확정됩니다. 경남 지역 한 경찰서장이 세월호 일주기 추모 기간에 골프를 한 사실이 본청 감찰에 확인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세월호 일주기 추모 기간에 경찰 간부급에 내려진 골프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김모 서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장은 이튿날인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김해시 삼정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박의 주산지인 경남에서 시작한 T자 꼭지 없는 수박 유통이 대형마트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국내 대형마트 3사의 22개 영업점에서 T자 꼭지 없는 수박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500여 개 매장으로 T자 꼭지 없는 수박 판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팀의 연구 결과 수박을 T자 꼭지 없이 유통을 하면 수확노동력 60%와 유통비용의 감소로 전국적으로 연간 6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결과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 수는 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 명 증가해 국내 4대 국제공항 중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